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에 작은 집으로 여행을 갔다.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우리가 어렸을 적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처럼 정감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나와 친구들은 그 안에 조금 색다른 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친구들과 함께 첫째 날 밤을 보내고 난 뒤 나는 새벽에 깨어났다. 이상하게 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이야기를 하는 듯했다.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냥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친구들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그들 중 2명도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그저 여행을 와서 긴장해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큰 문제로 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날 밤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던 밤이었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있다가 갑자기 심한 오한을 느끼며 깼다. 방이 오싹하게 춥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스러운 나머지 이불을 찾으려 했다. 그런데 한 귀퉁이가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문득 방 안을 확인해보니 그날 내가 깐 분명히 닫아두었던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바람은 그것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창문을 닫고 다시 잠에 들려던 순간 익숙한 속삭임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마치 내 바로 옆에서 말하는 듯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이상하게도 내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았다. 마치 나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빼앗긴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이 집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이 모든 이상한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사람은 약간 당황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그 집에서는 몇 해 전 한할머니가 홀로 돌아가셨답니다. 워낙 괴지라서 아무도 몇 주 동안 알지 못했죠. 그분이 자주 속삭이듯이 이야기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녀의 존재가 당신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게 만든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할머니는 외로움에 우리가 오기를 기다린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떠돌다 우리와 마주친 것이었을까?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집을 서둘러 떠났고 다시는 그런 외진 곳으로 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그 밤의 속삭임은 여전히 나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날의 경험이 진정한 귀신의 조우였던 것인지 우리가 더운 밤에 환각에 잠시 사로잡혔던 것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현실 같았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이야기, 공포 이야기는 흔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이 회자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의 한 외딴 마을에서 있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조금씩 퍼져나갔으며 직접 겪은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어느 늦은 가을 서울에서 지친 일상을 보내던 대학생 민수는 잠시나마 도심을 떠나고 10호 친구 4명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마을은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으며 인터넷에서 어떤 블로거가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고 소개한 곳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친구들은 시골의 맑은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주민들은 보이지 않았고 마을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대로 민수와 친구들은 마을 외곽의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매우 친절하셨고 마을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은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어느 순간 민수의 친구 중 하나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저 멀리 보이는 오래된 저택을 가리켰습니다. 그 집은 유난히 어두운 그림자에 쌓여 있어 무언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친구들은 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문은 잠겨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크고 묵직한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 오래된 가구와 여러 개의 손때 묻은 사진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집안 곳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긴장감 속에 집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2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친구 한 명은 집 밖으로 뛰어나갔고 나머지 친구들은 무슨 소리가 난 걸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 방의 문이 열려 있었고 방 안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낡은 커튼이 펄럭였고 문득 누군가의 낮은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그 소리에 놀라 모두 다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간 친구들은 저택을 나와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탄식 소리와 2층에서 느꼈던 싸늘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은 집주인 할머니에게 저택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아끼던 할머니는 결국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저택에는 몇십 년 전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사건 이후로 저택은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택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더 이상 저택에 가까이 가지 않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민수와 친구들은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끌려 그곳을 혼자 찾아갔습니다. 저택 앞에 서서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고 그저 오래된 문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민수는 누군가가 등을 밀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히 돌아본 민수의 눈에 비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곧바로 저택을 등지고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민수는 이 여행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 깊은 밤의 저택에서 들었던 탄식 소리는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에 남아 손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수는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어둠 속에서 등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공포,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상상 이상의 경험담으로 우리를 낯선 공포 속으로 초대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 포럼에서 오랫동안 회자된 유명한 공포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적인 도시 괴담과 개인의 경험담이 결합된 것으로 독자들에게 섬뜩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새벽의 목소리로 불리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자정이 지나고 새벽 3시 33분이 되면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낯선 언어로 웅얼거리며 스산하게 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영원히 마을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지훈. 나는 이런 괴담을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친구들과 내기를 하게 되어 문제의 시간에 그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1시쯤 우리는 마을 근처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엄마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 할인도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생각에 흥분되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중년의 여성으로 친절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묘하게 경고 섞인 말을 했습니다. 새벽 3시 이후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아. 아이들, 그 시간은 여기선 특별하거든. 우리 중 몇 명은 긴장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장난스레 그녀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민박집 안에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불소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 소리가 지붕을 타고 흐르는 소리가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계는 새벽 3시 33분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알 수 없는 말로 웅얼거리고 있었고 창문 너머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장난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너와 친구 중 몇 명이 창문을 열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비에 젖은 정원과 그 뒤로 이어진 산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그곳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자극에 반응한 것처럼 내 몸은 이유 없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와 친구 몇 명은 결국 빗속으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시선은 희미한 불빛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걸렸습니다. 그렇게 숲속 깊숙이 들어가게 된 순간 우리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우물, 그리고 그 주위로 반짝이는 기이한 형체들이었습니다. 그 형체들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아주 환영처럼 투명하고 흐릿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응시하며 형체 없는 입술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엔 잠시 섬뜩한 비명과 울음소리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각자의 이름이 그 소리와 함께 우리 귀에 들려왔다 점입니다. 급작스레 정신이 들었고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민박집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내가 그 우물에서 무언가 본 것이 확실했지만 너무 무서운 나머지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박집에 돌아오자마자 주인은 우리를 보고 안도하며 말했다. 돌아왔구나.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고 그저 우리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우리가 민박집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다시 그 이야기나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그 마을과 새벽의 목소리는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나와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갔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여 그날 밤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나누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새벽 3시 33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부름에 응할 용기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